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좀 배웠던 정보와 지식, 그리고 앞으로 이제 2학기, 그리고 내년도 교육 준비하실 때 좀 참고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쁘게 생겼죠. 여기 생긴 것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단어랑 2019년도에 발생했다고 해서 19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코로나 19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고요. 이거 바이러스는 다른 숙주에 기생을 해야지 이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살 수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숙주가 꼭 필요한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요 코로나 왕관처럼 생긴 것을 이제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요 스파이크가 우리 세포에 딱 이제 붙어서 자기의 세포를 증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파이크가 우리 그 세포에 딱 정확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 유럽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파이크가 잘 붙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홈에 스파이크가 딱 붙어야 되는데 이 홈에 약간의 그 어떤 잘 안 맞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뭐 우스갯소리로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또 재미있는 결과는 정말로 그 배추의 그런 영양 때문에 이 스파이크가 잘 붙지 못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약간은 웃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숙주로 삼는 박쥐나 낙타는 뭐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 박쥐 같은 경우에는 이 온대지방에 다 두루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박쥐한테 기생을 하면서도 사실 박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은 이제 대학교나 기업에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이제 구글의 G 스윗을 이용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전에는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많은 강조를 하고, 특히나 이제 대학교나 교육기관은 구글의 G 스윗이 무료이기 때문에 꼭 도입을 하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되냐, 다시 우리 과거와 같은 생활로 언제 돌아갈 수 있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요즘에 연구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2020년 전, 그러니까 즉 2019년도와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는 아주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박쥐한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60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60개 중에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항체가 있는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감염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순환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 의학에서 백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부작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기간이 사실은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아직 그 어떠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 만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서와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백신이 사실은 뭐 짧은 기간에는 5년으로 바라보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은데, 뭐 아직 언제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가을, 겨울에 제2차 유행, 대유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그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 즉,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그 지수가 현재는 0.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0.9명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가을과 겨울에 발생할 그 재생산 지수는 약 1.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이제는 1.7명씩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을과 겨울에 오는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그러니까 그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한국판 뉴딜을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그 환경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교육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걸로 인해서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되던 시간들이 지금 줄어들어서 사실은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교육은 이래야 돼. 우리는 학교에 꼭 가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규제나 아니면 그 과거의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없애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발전을 해서 정말로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크리티컬 싱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선진국 대열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K 방역이 많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이 요번에 한국판 뉴딜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하는 데는 항상 고통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통이 끝나고 변화가 진행이 되면은 정말 달콤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변화의 기회로 잡아서 한번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통해 요즘의 트렌드를 한번 보고요. 지금 예측을 제가 뭐 학자는 아니지만은 요즘에 연구 결과들을 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